안녕하세요. 네. 이런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봤고요. 대학을 갔더니 대이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예전에 SBS 다큐에서 보여진 이 영상물을 보고 선생님은 대학생들은 가서 뭔가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아니라는 거죠. 무려 66%가 이 병을 앓고 있네요. 세상에. 우리는 중학교 때 중2병을 앓았어요.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여러분은 아니나 일반고 친구들이나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고3병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고3병. 들어봤죠? 네. 더 나아가서 대학을 갔더니 대입병이라는 병이 있네. 여러분 혹시 대입병 들어봤어요? 그죠? 처음 접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학생의 66%가 이 병을 앓았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온통 대한민국은 질병 천국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희망을 찾아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고민을 조금 같이 풀어볼 거예요. 내가 진짜 왜 대입병이 와 있느냐? 내가 진짜 하고픈 것이 무엇일까가 이제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전에는 이런 생각 못 했어. 왜? 뭐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그냥 공부하면 돼. 이러잖아요. 그러고 가면 돼. 가면 다 할 수 있어.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와보니까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1학년 때는 못 몰랐는데 2학년 되니까 그게 이제 몸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병을 앓게 되는 우울증,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제 대입병을 앓게 돼요. 자, 학년별로 볼까요? 보면 금방 알아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좀 한데요. 차이가 있긴 해도 대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대학에 오는 거 이외에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과목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혼란이 왔고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도 좀 중간에 안 맞아서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유를 못 찾아서 중간에 포기했던 과목들도 좀 많았어요. 그냥 무작정 나를 대학에 보낸 이제 고등학교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대학 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뭘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건지 그걸 알려주지 않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좀 되게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로봇처럼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 조그만 학교 하나에서 공부 잘한다는 걸로 내 모든 자존감을 세웠는데 대학에 와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거는 제 특성도 아니고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요소도 아니고 이제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적을 올리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될 거야. 그때 찾으면 돼. 그때 선택하면 돼. 너가 일단 선택의 폭을 넓혀야 돼. 너무 맹신했던 거. 그게 제일 뭔가 지금도 뭔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일단 수업을 화가 나고 서운하다는 정말 잘 안 들어가요. 고등학교 때 똑같이 일방향적으로 교수님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학생들이 받아 적고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 답안지에 써내고 그냥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수업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떠한 꿈에 대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아예 배우지 못했고 일단 대학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다큐의 일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주로 인터뷰한 대상자들이 앞서 처음 얘기한 친구는 그 당시에 수석한 친구예요.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2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별게 아니라는 얘기가 원망스럽고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럴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학창시절에. 그냥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래서 어렵사리 졸업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일자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대부분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한 50
54%이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54%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취업 절벽이다 또는 잃어버린 세대다 이런 게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언론 통계 자료도 표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하면서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현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죠. 좋은 일자리 달라는 요구도 하기.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4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에 가는 데 따르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마치는 데 따르는 비용이. 그리고 기간은 몇 년이 걸려요? 보통? 4년. 이거 4년이에요. 그런데 취업 재수라는 걸 또 해서 4년, 5년, 6년 이렇게 또 대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벌써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는 친구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 미래 어떨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기업에 가는 대기업, 우리가 괜찮은 취업처라고 보이는 공기업 또는 전문직 이런 취업하는데 공무원이겠죠. 이런 데에 따르는 일자리의 수가 약 2만 개 정도 해마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매년 배출되는 4년 인원수가 약 50만 명 전후거든요. 쉽게 나눠봐요. 2만을 50만으로 나누면 4%예요. 4%만 괜찮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갈 수 있고 나머지는 그 밖의 기업을 간다고 치면 이거는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개했던 책에도 담아놨어요. 그렇다면 96%는 루저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데보다 나한테 맞는 더 괜찮은 강소기업도 많고요. 기타 중견기업도 있고요. 히든 챔피언 기업도 있고요. 벤처기업도 있고요. 이런 등이 나한테 맞아주기만 한다면 훨씬 더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